아직도 엔비디아를 사지 않은 호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호구입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자본시장을 이끄는 화두로 떠올랐죠. 주식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컴퓨터 게임을 딱히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엔비디아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GPU, 쉽게 말하면 게임할 때 필요한 그래픽카드를 파는 회사인데요. 만약 엔비디아 주식을 2010년에 1000만원을 샀잖아요. 그럼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을 겁니다. 227배가 올랐거든요. 주식을 15년 존버하는 건 보살이나 가능한 거니까 그렇다 쳐도요. 당장 1년 동안 3배가 넘게 올랐고요. 2달 동안 80%가 올랐습니다. 이러니 뉴욕 목걸이 같이 생긴 회사가 화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엔비디아가 주식 산악회 등반 명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AI 때문인데요. 요즘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챗 GPT일 겁니다. 이걸 개발하고 가동시키려고 오픈 AI가 투입한 GPU가 3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게 작년 데이터니까요. 성능이 증가하고 이용자가 많아진 걸 감안하면 지금은 훨씬 많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고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GPU는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모델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에 5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심지어 요즘엔 품귀 현상으로 네이버도 이걸 살려면 대기해야 했던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은 천정부지를 솟고 있고 한때 9천만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만 150만 대를 팔아치웠고요. 주수요층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초대형 기업들입니다. 작년 한 해는 누가 뭐래도 생성형 AI 시대의 서막이었죠. 4차 산업혁명을 스마트폰이 꽃을 피웠다면 생성형 AI는 AI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작년은 그저 맛보기였을 뿐 이제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AI 수요량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챗 GPT와 같은 상용화의 표준이 되는 도구가 등장하면 우리가 카카오톡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것처럼 AI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앞으로 GPU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저력이 나옵니다. 이 기업이 무서운 점은 이처럼 폭등하는 수요의 혜택을 그대로 독점하는 독점 기업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GPU 판매량의 98%를 점유하고 있고요. 경쟁사라고는 AMD와 인텔 정도가 있는데 둘이 합해서 잘해봐야 5에서 6% 내지로 90%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AI 칩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80%, AMD가 20%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조만간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곳은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기엔 진입장벽이 아주 높습니다. 생산 공장을 하나 만드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요. 더 문제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받는 것보다 기술 격차를 따라가는 건 더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수요가 폭등하는 핑크빛 전망에 따라올 후발주자도 없는 상황이니 엔비디아는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엔비디아의 주가는 말 그대로 광기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2.27조 달러로 전세계 시총 3위이고요. 2위 애플 턱밑까지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막상 두 기업을 비교해보면 엔비디아 매출이 610억 달러, 영업이익 340억 달러인데 반해 애플은 매출 3,860억 달러, 영업이익 1,300억 달러로 비교가 안 됩니다. 매출은 5배 이상, 영업이익도 4배 이상 차이 나죠. 사실은 체급 차이가 꽤 난다는 건데요. 이 말은 엔비디아가 독점적 지위와 미래 가치로서 투자자들의 현금을 땡겨오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봐도 엔비디아의 독주는 계속될 겁니다. 이 기업은 단순히 그래픽카드 하드웨어 성능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드웨어적으로 비슷한 대체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쟁 기업인 AMD가 작년에 출시한 MI300이 엔비디아의 주력 H100의 2배 성능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AMD의 발표지만요. 전문가들도 GPU 단독 스펙만으로는 엔비디아보다 뛰어나다는 평가가 꽤 많습니다. 근데 작년 MI300 시리즈의 점유율은 겨우 4%에 불과했거든요.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차이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GPU 전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2008년에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쿠다는 컴퓨터의 C 언어, 자바,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쿠다를 통해서 GPU에 명령어를 전달하여 다양한 개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성능의 GPU라도 작업의 효율성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문제는 이미 대다수의 개발자들이 이 쿠다에 익숙해져 있다는 건데요. 이미 엔비디아 소프트웨어에 익숙해져 있는 개발자들은 쿠다가 없으면 당장 AI 개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고요. 그렇다 보니 하드웨어적으로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엔비디아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를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려 GPU의 공급 부족은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비판도 있고요. 이에 대응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9,100조 원의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하고 있죠.
자체적으로 GPU를 생산해 GPU 공급난을 해소하고 세계 반도체 산업을 재편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투자려는 금액도 말도 안 되지만 돈을 모으는 것보다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겠죠. 자, 지금까지 화제의 기업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았고요. 엔비디아의 미래 가치와 독점적인 지위를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꾸준히 화제성을 이어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롱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